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짱가몽 도썰 62번째 대명 가정도자기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까지 이제 교재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번째 시간은 도록하고 다른 이제 책자에 나온 사진들 한번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도록보다는 교재라든가 다른 중국 책에서 나온 사진은 진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박물관에 있거나 아주 좋은 소장가 손에 있는 진품이 맞고요. 도록에 있는 거는 가격을 보더라도 방품 내지는 뭐 진품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 방품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가정도자기도 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타임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눠서 할지는 시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2년도 도록인데요. 여기는 다행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요 맨 밑에 있는 요 친구가 가정도자기입니다. 여기 가정 나왔죠? 다른 건 다 다른데 왕조고요. 가정청화인데 이제 복수문이 이렇게 복수문이 이제 동글동글한데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문이라고 하죠. 목숨 숫자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으면 동굴 단자를 써가지고 단수문, 뭐 복자가 있으면 단복문, 뭐 용이 있으면 단용문, 뭐 봉황이 있으면 단복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고로해서 그런 이제 동전 같은 동그라미 안에 이제 이런 숫자를 썼습니다. 복자도 있고 숫자도 있어서 또 여기는 이제 하늘천자도 나온 거 봐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자성어로 복수제천이라고 썼습니다. 복수제천이라고 쓰고 예전에 이제 붉은 박쥐가 막 널려 있는 이제 이런 도안이 나오면 홍복대천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홍복제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장수하라는 그 길상의 의미입니다. 복수제천. 그래서 요런 이제 문양이 나오면 뭐 그냥 복수문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복수제천 뭐 이렇게 하면 더 좀 멋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동그라미 개광 안에는 영의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제천 영의도 대호로병 꽤 큽니다. 60cm, 62cm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런 호로 위가 조금 목이 좀 구연부가 좀 길고 호로봉이 이제 있는 걸 봐서는 또 중간에 허리 부분이 또 세장하죠. 얇고 깁니다. 그래서 요런 기형을 이제 가정이 좋아했다는 거. 네, 그래서 청화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빽빽하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구름 문양 같은 데에서도 숫자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복해죠. 밑에 당연히 바위 속에서 뚫고 나온 저기 파도 속에서 있는 산석.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수산복해문이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영락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목걸이처럼 쭉쭉 늘어지는 그런 문양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상당히 명품입니다. 근데 가격은 이렇습니다. RMB로 138만 위엔이니까요. 지금부터 2011년도에 거래된 것인데 뭐 환율이 올랐다 그래도 조금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나머지는 만력이라 윤경이라서 패스하고요. 잠깐만요. 여기도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명품 같습니다. 일단 가격도 아까 거에 한 10배 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 가정대의 용은 굉장히 해학적인지 눈알이라 그러면 이상하고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깜짝 놀란 깜놀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코 같은 게 있고 뭘 봤는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용이 이제 두 마리가 이거 이제 교재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죠. 이 숫자 이게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 숫자를 이제 초소체로 쓴 건데 요런 것을 이제 용 문양 안에다가 놓고요.
요 산도 파도 위에서 상당히 산이 세 개가 솟아올라 있는데 당연히 수산복회죠. 그 다음에 목숨 숫자 밑에 있는 거는 영지, 그 위에 있는 건 연꽃, 또 그 위에 이제 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 때는 이 도교적인 의미가 강하면서 이 불로장생에 대한 그 욕망이 굉장했습니다. 가정제는. 그래서 오래 살려고 단약을 어려서부터 복용하다가 결국은 단약 중독. 단약은 수은과 납 성분이 많죠. 그래서 수은 중독과 납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뭐 44년을 제위했으면 뭐 최장수죠. 자, 그래서 가정, 청화, 간주 운용문. 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슬, 여의주를 따라가는 듯한 건데, 또는 이제 강산만대라고 썼어요. 강산만대는 이제 요런 모양이죠. 수산복회에 나오는 이제 이 파도하고 산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만대까지 영원히 이어진다. 강산이 만대까지 이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살아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표본에 목숨 숫자가 장수 숫자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양이 나오면은 산석하고 파도문하고 나오면 강산만대다. 문자를 쓰면 좋죠. 아까 복수제천, 뭐 홍복제천, 강산만대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좋습니다. 이건 가격이 그래도 10,000,000위엔입니다. 네, 영보제라는 상해에 있는 경매장에서 낙찰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는 아랫돌이만 있었는데, 몸이 없고 뚜껑만 있었잖아요. 요거 원형합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관령합, 뚫을 관자죠. 이거 구멍이 뚫렸으니까 관령합인데 쌍용 희주문이 있고 여기 뚜껑 부분에 대명 가정연지라는 그 쌍방곽에다가 이제 써놨죠. 어깨 부분에.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신을 못 봤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살짝 비켰지만 기신을 본 거죠. 뚜껑이 있고 이제 요 사이에 홈이 파져 있어요. 홈에 여기 뭘 넣어야 될까요? 액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목걸이 같은 거 넣으면 딱이잖아요. 맞습니다. 목걸이를 넣는 것이에요. 관령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제 조주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나옵니다. 조주합이 뭔지. 자, 뭐 400,000,000위엔이고 북경 동정이라는 뭐 그냥 뭐 별로 유명하지 않는 경매장에서 낙찰된 모양을 본 거죠. 직경이 40cm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력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자, 12년도 했고요. 13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13년도에 이제 뭐 너무 유명한 띄고요. 유명한 거죠. 삼양개태. 우리 교재에서 봤는데 교재는 한 면만 보였지만 여기서는 양이 3마리가 다 보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삼양개태라고 하고 여기 양자가 쓰져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의 말은 삼양, 음양할 때 양자입니다. 양지 발음 곧할 때 양자죠. 삼양개태는 정월을 얘기합니다. 정월을 얘기하기 때문에 봄이 찾아온다. 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삼양개태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당완이라고 했고 영당배도 되는데 직경이 16cm인 거 보면은 영당완이 맞겠죠. 아무래도 좀 크니까. 술잔보다는 좀 그릇으로 보는 게 낫고요. 그래서 영당완으로 했고 요런 것을 이제 엎어놓으면 종 모양인데 지금은 이제 위를 올려보면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종식인데 앙종식, 우러를 앙자를 써갖고 앙종식 완, 앙종식 배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대명연제 그 가정연제 관지가 맨 밑에 있겠고요. 여기 관지 보이죠? 이런 관지입니다. 대명 가정연제라는 동구 쌍권안에 이런 관지가 썼죠. 잘 썼죠? 관효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 구연부 안쪽에 보면은 살짝 보이긴 하지만 연사문이 쭉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버드나무 가지 밑에 서 있는 양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옆면이고 지나가는 뒷면인데 이 소나무 친 거 하며 뭐 아주 굉장히 그
그림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네, 요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위엔에 됐고 북경 보리 그래도 보리 그 경매장에서 거래가 된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건데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진품이고 요거는 방품이죠. 가격 보면 알죠. 이게 지금 한점밖에 없는 귀한 거라는데 가격이 저렇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자, 요것도 가정대 건데요. 청화 반백이라고 하죠. 여기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살펴보면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나요? 청화 유백, 그죠? 청료, 코발트로 바탕을 칠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허연 부분을 남겼잖아요. 유백이죠, 유백. 남길 유자, 리우바이. 유백을 남겨서 남긴 허연 부분으로 문양을 이제 그려내는 기법을 청화 유백 혹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청화 반백 혹은 청지백화, 청지백화. 허옇게 그렸다, 꽃을 그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용어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다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그 내심 부분에는 용이 한 마리가 딱 있고요. 용 밑에는 영지문 같기도 하고 이런 독특한 기형의 문양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는 이제 구연부에는 화해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색태기와 청료가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서 청화 반백 용문 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17cm밖에 안 되고요. 홍콩 카사더, 홍콩 크리스티에서 거래된 것이고요. 가격은 172만 위엔. 가격 보면 딱 방품이에요. 자, 여기 가정제의 세안사무도를 이렇게 잘 그렸죠. 그러니까 나무의 줄기나 나무의 뿌리 모양을 이 숫자나 목숨 숫자를 써서 하는 도안 이 가정제 때 창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구연부 요 사이에 있네요. 대면 가정연재 관지가 북경 광시라는 뭐 이름 없는 데서 138만 세한사무 복록수문 대화분입니다. 화분이면 요 밑에 구멍이 뚫려 있겠죠. 뭐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정제 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수주 운용문 별구대환 이렇게 이제 구연부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별구환, 창구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 따라다닐 숫자죠. 구수를 따라다닌다. 아까 간주 운용물하고 똑같은 발입니다. 자, RMB는 100만 원도 안 되고요. 홍콩 소도비에서 거래된 것입니다. 가격을 보면 다 방품이에요. 자, 여기도 가정제 운용문, 운용학문, 학도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봉황이고요. 요거는 학이고, 여기는 이제 용이 딱 자리 잡고 있고, 여기 학이고, 요거 봉황이고, 봉황, 학봉황, 용, 그리고 각종 구름이 있는 구연부에도 봉황이 날아다니고요. 봉황도 그래도 꼬리가 오미입니다. 오미.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봉황은 암놈이고요. 황이고요. 여기 있는 게 봉입니다. 수컷입니다. 수컷은 꼬리가 저렇게 돌돌 말린 상태로 되고요. 이게 쭉 길게 나와 있는 것은 암놈입니다. 암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봉이고 요거 황입니다. 봉은 수컷봉, 암컷 황. 운용 학문 대관입니다. 높이는 41cm고요. 북경 보리 경매장에서 거래가 된 RMB 414만 2012년이죠. 10년이 넘었는데 410만 원이니까 한 8억 정도 되는 겁니다. 딱 봐도 방품입니다. 자, 다른 면도 있어요. 다른 면도 구경할까요? 이 반대편 쪽이겠죠. 용이 조금 다릅니다. 모양이. 용이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얘랑 똑같이 그렸어. 그러면 전사인 거지. 다르게 그렸고요. 눈 뜨는 게 벌써 달라. 그리고 나머지도 배치가 다릅니다. 배치가. 여기는 이제 봉황이 아주 위에 다 있고요. 학은 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생긴 그런 관입니다. 가격은 보셨고요. 또 요것도 가정 정원 16자 영희문.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뭐 많이 보셨던 저기 그림이고요. 여기는 확대 일로 볼까요? 여기는 머리 큰 애가 요 대장인 것 같은데 이런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이제 그 같이 붙여준 이제 그 황자의 얘는 황태자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황태자의 친척들 뭐 그런 애들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각자 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그려낸 건데 애들은 16명이고 어른 선비들은 18명입니다. 꼭 18학사라고 그러고 여기는 16자라고 그래요. 16자의 영희도문이 뜻하는 바는 다자. 옛날은 이제 그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이제 모든 그 행복의 근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식, 특히 이제 아들을 많이 낳아라.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희도문의 뜻은 그런 뜻이다. 이것은 RMB가 166만 7만 위엔이고요. 북경 보리에서 거래된 것입니다. 요 기형은 이제 굉장히 눈에 익숙한 문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 심하게 대두다. 기형적으로 대두다. 그러니까 의미만 이제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이제 빡빡머리인데 머리춤이 이제 한 줌, 두 줌, 세 줌 뭐 그 정도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이제 관이병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관이투호라고 나왔는데 관이병 이게 이제 사모관대의 관이 같이 생겼잖아요. 이제 조종에 이제 출사할 때 쓰고 나가는 모자의 형태인데 관이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게 요 위에 또 목이 있으면 요게 관이가 맞는데 요렇게 돼 있는 관이가 붙어 있지만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리고 가운데 구멍이 옆에 구멍이 뚫린 것은 요게 예전에 이제 여기다가 여인네들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이 놀이할 때 화살같이 기다란 걸 던져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옛날에 창경원에서 해본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었죠. 그때 이런 거 이제 소풍 가면 많이 하잖아요, 운동회 때도. 그래서 집어넣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뭐 그런 놀이하는 기구입니다. 투호예요, 투호. 여기 또 투호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관이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이투호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복부 부분에는 이제 신선이 4명밖에 없어갖고 4선이라고 써놓고요. RMB는 뭐 82만 북경 보리에서 거래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8분이요. 뒤에도 있습니다. 가정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행인 거지 뭐. 우리는 좋은 도자기 구경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가정제 때 화조 복수문 공기.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자가 이렇게 납품한다라는 뜻이에요. 납품할 공자거든요. 공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조 5권.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조에 5개다. 한 세트다. 한 세트에 5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에 올리거나 이렇게 이제 관에다가 납품할 때 세트로 납품합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좀 크면서 둥그런 걸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얘 이렇게 옆에 놓고 얘 옆에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 건 아니고 얘 놓고 얘 놓고 얘 놓고 얘 놓고 가운데는 이런 거 놓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야 세트가 이제 맞는 균형이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런 데는 화조문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목숨 숫자가 동그라미 안에 있기 때문에 단수문. 여기는 목숨 숫자를 가지고 줄기를 해서 옆에 소나무를 했고 바위에 난초가 보이고 요런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트의 뜻이 그 밑에 해석까지 해놨어요. 저 해석이 아니라 관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귀장명, 뭐 장명부귀라고 많이 하잖아요. 부귀장명 혹은 부귀각이. 부귀각이란 뜻, 우리가 예전에 한번
관지편에서 한번 쭉 훑어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명나라 때는 뭐뭐뭐뭐뭐 가기, 모모락의 이름이 아니라 동그라미 이제 블랭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 부기가기, 뭐 장명가기. 그러니까 가기는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름다울 가짜니까. 예, 그랬는데 청나라는 오면 이제 가기라는 관지가 없어지고 무슨 옥, 무슨 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의진, 지진, 뭐 지옥, 뭐 그렇다고 관지편 한번 다시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문에 대한 공기다, 납품하는 그릇의 세트다. 예, 가격 161만 위엔. 자, 그리고 요것도 가정인데 용봉 와족새입니다. 필새고요. 모양은 필새이고, 네, 여기 봉황이 다 오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 용이 있습니다. 용은 쌍꺼풀을 한 그런 이제 부리부리하게 눈을 크게 뜬 용이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뱀같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만력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얇아지면서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흡사 뱀 같다. 뭐 요거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뱀으로 이제 진보해 나가는 거잖아요. 선덕대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뭐 몸집이 크면서 아주 했는데, 자, 요런 그릇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매장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고, 관지만 보면 정말 요런 관지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뭐 비록 방품이지만 방을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화해문이 있는, 그리고 이제 모양이 이제 화구. 우리는 화구란 말보다는 릉구란 말을 잘 쓰잖아요. 릉구, 소첩. 직경이 5cm니까 첩이 맞습니다. 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장종기, 우리말로 하면 종기죠. 그렇습니다. 간장종기 같은 거. 이런 기물들은 더러 진품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큰 돈은 안 되잖아요.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면 얼마야? 10만 원이면은 2천만 원이네. 그래도 10년 전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성헌이라는, 북경 성헌이라는 그런 경매장에서 거래된 5cm니까 뭐 요만하죠. 뭐 비싸네 그럼. 자, 밑에 있는 것도 가정대라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청화 구룡문이 있는 대반입니다. 직경 53.5cm고요. 북경 자꾸 박물관이라고 그러네. 보리 경매장에서 287만 5천 위엔에 낙찰이 된 기형이고요. 색탁을 보면 벌써 이렇게 이제 진한 색으로 나온 거 보니까 뭐 회청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정이네요. 또 이제 영희도문이 나왔습니다. 영희도문이 나온 뭐 다른 방식으로 놀고 있네 얘네들은. 그래서 역시 요거 들은 애가 대장 같고, 머리춤이 세 줌 있다. 여기도 앞에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춤이 한 세 줌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빡빡 밀었다. 뭐 그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크다. 그리고 장포를 입었다. 이제 긴 옷을 이제 한 벌만 입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의도문이 있고, 여기는 이제 화해문으로 나와 있고, 다른 화해들이 있습니다. 294만 위엔에 성교과가 돼 있고요. 성교과는 낙찰이 됐다는 거고, 고가라고 하는 것은 그 레인지를 주는 겁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입찰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홍콩 소도비, 수부비는 소도비입니다. 소도비를 이렇게 발음하죠. 홍콩 소도비에서 거래가 됐던 기물입니다. 자, 요것은 뭐 만력이겠지 뭐. 만력. 지금 2년 했는데 했습니다. 역시 한 서너 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게 가정이죠. 위에 있는 거. 딱 봐도 명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아니야. 자, 가정대 어조문인데 요런 부분이 달려 있으면 출극이라고 했죠. 방천 화극을, 여포의 방천 화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같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극이라고 하고, 튀어나왔으니까 출극이라고 합니다. 그냥 놔뒀으면 화고인데 출극고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극 준해도 되지만, 준은 뭐 다른 데도 많이 쓰는 내용이고, 이게 화고입니다. 화고. 화고란 거는 꽃병이라고 말씀드렸고, 한 송이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구가 크고 벌어졌기 때문에 다발로, 꽃 다발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멋있어 보이죠. 화고는 보통 이제 이 혼례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큰 화고를 갖다 옆에 놓고 거기다 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해놓으면 뭐 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화려하고. 여기 있는 문양은 이제
그 어조문이 이렇게 다 청료로 시유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용문양이 있습니다. 용문양이 있는 출국준, 출국고라고 해도 됩니다. 이건 뉴욕 크리스티, 카사더는 크리스티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약은 뉴욕이에요. 뉴욕 크리스티에서 성교가가 120만 위엔에 거래가 됐습니다. 높이는 21cm고요. 가격 보면 다 방품입니다. 자, 이것도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대의 또 특색을 이제 보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영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목걸이 같은 염주 같은 목걸이 같은 게 쭉쭉 늘어진 기형을 처음으로 이렇게 창안한 게 가정대예요. 요게 이제 강의 때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대에서 이제 비롯된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여기도 거기도 써놨네. 영락이 있다고 써놨잖아요. 영락이 있다고 써놨습니다. 이게 영락이라는 한자가 영락이잖아요. 이런 목걸이 같은 게 영락입니다. 그리고 영락문 옆에 연꽃이 계속 있고요. 또 밑에는 해수의 이제 그 해수의 이수, 그 서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동물들이 이제 표현이 돼 있고요. 밑에는 이제 구름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문이라고 합니다. 영락 해수문이라고 하고 관입니다. 대명 가정연재관지가 이렇게 잘 쓰여 있고요. 네, 200만 위엔 북경 영보라는 뭐 모르는 유명하지 않는 거기도 있고 나머지는 다른 왕조에서 패산 여기 다른 가정대가 있네. 위에 있어가지고 종기도가 있어가지고 헷갈렸는데 종기도는 숭정 때 종기도고요.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네. 우선 요 밑에 있는 주전자부터 보면은 명가정 청화 개광 인물 지포. 자, 이 지포에서 요 개광을 보시면요. 요 개광을 또 한마디를 여기 개광이라고 썼는데 한마디를 더 보태면 요게 행원이라고 합니다. 살구행자예요. 그래서 살구행자를 써서 행원 개광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동그라미 개광이 아니라 여기가 좀 뾰족한 밤톨같이 생긴 원이 살구구나. 살구 모양의 이 원이구나. 개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행원, 개광, 인물문인데 인물문도 해석을 해주면 좋죠. 우리가 아는 인물문이잖아요. 영의도문이죠. 영의도문 갖고 있는 지포입니다. 주전자란 뜻이죠. 뚜껑이 있고 보주도 있고. 자, 이건 1180만 위엔의 오문 중심에서 낙찰이 된 기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오른쪽에 이제 호로병인데 꼭지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호로병입니다. 호로병인데 요거는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여러 신선들이 자기의 그 기물을 이제 가지고 안팔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선도가.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는 해서 군선 축수, 뭐 군선 과해, 팔선 과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것에는 이제 축하하는 행렬이고요. 위에는 신선도가 이제 그려져 있는 호로병입니다. 이 신선도가 그려져 있는 호로병의 뜻은 장수와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대명 가정연재관지가 여기 있고 이거는 2100만 위엔의 북경 보리 경매장에서 거래가 된 호로병 기물입니다. 그리고 뭐 밑에도 당연히 가정이겠죠. 딱 보면 가정이야. 왜냐? 이렇게 그 뿔이나 줄기를 가지고 목숨 숫자를 써가지고 한 겁니다. 복록수죠, 복록수. 이건 뭐 숫자 같고, 이건 복자 같고, 이렇게 한 복록수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송중매문으로 이렇게 쭉 그려놨습니다. 대명 가정연재 관지가 있고요. 네, 이것도 210만 원에 북경 보리 경매장에서 거래가 됐던 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형이 나오면 무조건 눈 안 보고도 그냥 가정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가격을 보더라도 방품인 듯 보입니다. 여기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 3편까지만 3개년도밖에 못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청화 전지화해문에 이제 전지화해문도 우리가 아는 꽃이잖아요. 꽃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중국 도자기 하려면 뭐 식물 도감 같은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연꽃이죠. 예, 연꽃인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자꾸 교재에 있는 것을 리뷰하면서, 교재는 교재에서 본 거고 또 이런 이제 실물, 뭐 실물이라기보다는 사진에서 또 보면서 그걸 리뷰를 해야죠. 정면용이 처음 출연한 게 어디다? 가정이다. 가정제 때 앞을 쳐다보는 정면용. 그러니까 이런 정면용이 선덕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뒤에 관지가 대명 선덕연제야. 물론 그래도 가능합니다. 왜? 기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제 때 선덕연제의 관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다른 왕조의 관지를 대신 써주는 거를 기탁관이라고 합니다. 맡아서 쓴다, 이런 맡아서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면용이 있다는 것은 이제 가정제 때 나온 거다. 그래서 전지, 연화문, 정면용문, 대반 이렇게 하면 아주 자세하게 되는 거죠. 와, 직경이 77cm나 됩니다. 진짜 큽니다. 제가 이 도록 보면서 제일 큰 것 같아요. 반치고는. 대반입니다. 대명 가정연제 관지가 해석안으로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여기 옆부분에 꼭 있어요. 대명 가정연제 해석안이 있고요. 대명 가정연제는 전소관이 거의 없습니다. 자, 북경 한해라고 굉장히 한때는 북경 보리를 경매장을 넘어섰던 중국 탑이었었는데 요즘은 좀 순위가 좀 밀렸죠. 가덕에도 밀려가지고 한 3, 4등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954만 위엔에 거래가 됐던 굽도 한번 보시고, 굽 뒷면에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보면 옆면이죠. 옆면엔 다 전지 연화문으로 쫙 시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용이 보니까 구룡문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면욕이라는 거 아시고, 여기도 딱 보면은 가정이에요. 깜짝 놀란, 뭐 용은 아니고 이건 사자네, 그죠? 대명 가정연제가 있는 이거는 항입니다. 항, 대항이죠. 이 어항 같은 항이죠. 직경이 75cm고 높이가 36cm라 되는 엄청 큰 항입니다. 자, 사자들이 이제 비단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문양이고요. 368만 위엔에 거래가 됐고, 북경 전시라는 잘 모르는 그런 경매장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대항의 이제 용도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화항이라고도 씁니다. 이 강, 대항할 때의 항자가 이제 중말로 강인데 그래서 화강이라는 건 이제 그림을 둘둘둘 말아갖고 좀 묶어가지고 이런 데다 이렇게 듬성 노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지금 같으면 이제 우산꽂이로도 쓸 수가 있는 거겠죠. 크니까. 그래서 뭐 어항으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항입니다. 자, 여기도 가정이고요. 청화 영의도 외곽 사방 개합이죠. 개합. 자, 87만 군이후 9천 위엔이고, 홍콩 카사도에서 거래가 됐던 영의도문이 저 뚜껑 부분에 있습니다. 저기 화석홍도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영의도인데 외곽 사방. 자, 여기 보시면 기형을 보시면 이제 이름 지을 때 이게 그냥 사각형이면 그냥 사방 개합이 맞아요. 그죠? 근데 살짝 들어가서 깎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이거 작을 외자입니다. 외나라 외자가 작을 외자예요. 그 외곽이라는 거는 이제 요 커팅을 했다, 조그맣게 깎았다, 이런 거를 이제 외곽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형을 외곽 사방형 개합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구염 이쪽이 없는 소병입니다. 뭐야? 금지 단용문. 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단의 그 직물의 형태를 가리키는 걸 금지문이고, 금지문으로 다 해놓고 그 동그란 부분만 남겨놓고 거기에는 이제 용 문양을 갖다가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호로병입니다. 호로병이고 홍콩 크리스티에서 거래가 됐던 대명 가정연제 관지가 있는, 상당히 특이하죠. 백지 부분을 남겨도 되는데 그 백지 부분을 다 그래도 금지문으로 육각형 금지문으로 다 해놨고요. 자, 여기 또 가정연제 나옵니다. 엄청 많네. 자, 청화 백조조봉입니다. 백조조봉이라고 하는 것은 봉황하고 나오는 그 문양은 두 개가 있습니다. 단봉조양이 있고 백조조봉이 있습니다.
단봉조양은 그야말로 봉황 한 마리가 오동나무에 외로이 쓸쓸히 한 마리 혹은 두 마리가 서 있는 모양의 단봉조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봉황이 있는데 무새들, 많은 새들이 모여서 봉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봉조양과 백조조봉은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이 태평성대를 의미하고, 단봉조양은 특히 이제 현명한 신하를, 좋은 신하를 두는 군주의 덕을 칭송하는 문양이기도 합니다. 자, 요런 것은 이제 사방이죠. 6방이네. 8방 개합입니다. 합이죠. 네, 뚜껑이고 여기 화석콩 쭉 보이고 딱 봐도 벌써 골동 같아 보입니다. 대명 가정연재 관지가 있는 북경 영보 그 경매장에서 거래됐던 단봉조양, 백조조봉입니다. 많은 새들이 많다 그러면 백조조봉이고, 새들이 별로 없고 그냥 외로이 그 봉황이 오동나무에 깃들어서 서 있으면 그걸 단봉조양이라고 합니다. 문양을 말씀드렸고요. 요거부터는 이제 만력이라서 만력은 패스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도 가정이 있습니다. 있네. 자, 뒤에 가정이 하나 더 나와서 황지청화죠. 황지 바탕에 청화로 이제 연꽃을 그려놓은 전지 연문 수정입니다. 55만이고요. 중국 가덕 경매장에서 거래된 것입니다. 뭐 당연히 방품이었고, 수정이란 말은 요게 이제 다다를 정자잖아요. 용봉정상 할 때 정자인데, 이 수정이라는 거는 수우입니다. 수우, 수정, 수승, 다른 말로 필세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더 이상 진행하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잠깐만요. 조정하고 2014년까지 2013년 했고 2012년, 자, 이 3개년을 3개년을 오늘 이렇게 하면 좀 잠깐만요. 3개년치를 알아봤습니다. 네. 짱가몽 도서를 시청하는 시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게을리 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특히 근데 이 중국 도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입을 창출해 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봤을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잖아요. 집안에 또 기둥이 될 수도 있는 또 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늘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안 하는 거를 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큰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허접되고 싸구려 기물들 사느니 좀 더 그걸 습관적으로 사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좋은 기물이 나올 때마다 명품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짱가몽 도설 62번째 대명 가정도자기는 4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무리 할 거는 안 봤지만 반을 할 걸 봤는데 지금 3분지 1밖에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 가정도자기 4번째 시간은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2015년, 6년, 7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짱가몽 도설 새로 오신 분들은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